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죠. 89.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진짜 혐의가 있나? 유죄인가? 무죄인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우리 딸 안녕. 일본 어때? 잘 도착했어? 재밌게 지내고 있니? 아빠는 오늘 바다 낚시 왔어. 많이 보고 싶고 일본에서 재밌게 놀아. 다시 또 통화하자. 정말 많이 사랑해.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보세요. 직무유기 이런 걸로 안 해주면 협박을 해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협박을 해서. 근데 협박한 사람이 없는데 뭘. 협박했어요? 주의원님 협박하셨나요? 국토부 공무원들 저 당시 그 인터뷰 했을 때도 굉장히 반발했어요. 네. 아니 왜 너무 뜬금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줬던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도 그때는 토론회 과정에서 불쑥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을 넓게 해석해 줬잖아요. 네, 얼떨결에. 이건 얼떨결에 한 게 아니고 판례를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문진석 의원 본인이 가장 가까운 의원, 본인의 측근 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국정감사에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짜고 치고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그 판넬까지 들고 판넬까지 들고 딱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질문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질문이 올 줄 알고 판넬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시킨 거고. 질문 시키고. 네, 내가 이거 해명하려고 한 거죠. 한 거잖아.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 대사가 훅 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판사님께서는 이거를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서 판단을 하셨을까? 당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 났을 때도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12명의 재판관이 또 판단을 했거든요. 네. 원래 재판관이 13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이 빠지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네. 그래서 12명의 재판관이 하는데 그때도 솔직히 권순희 대법관이 주심인 저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죠. 네, 물론 장소적으로 TV 토론회에서 얼떨결에 나온 발언은 좀 더 넓게 해석해줘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좀 장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해서 기준은 명확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할 때랑 TV 토론할 때랑 뭐 어디 유인물에 쓸 때랑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많았죠. 그때 무죄가 날 때도 7대 5였어요. 7대 5였어요. 딱 진짜. 네.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한 명만 예를 들어서 들어왔으면. 그냥 그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했으면 맞아. 그러면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최소한 7표가 모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심리를 끝내고 바로 선고를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재판에 있어서도 저는 아무래도 저처럼 생각하는 대법관들과 또 일본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않겠습니다. DK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협박이냐 아니냐라는 감정 프레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이재명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처분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게 사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핵심은 국토부가 실제 직무유기란 표현을 사용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시면서 저 슈퍼챗을 의견에 슈퍼챗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유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슈퍼챗도 좋은 보내주시고, 의견도 좋은 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고 DK님 감사합니다. 법조인이신가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DK님 법조인이시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말한 공무원이 있느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공무원이 누구냐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진짜 오늘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출렁일 거예요. 네. 오늘 결과가 뭐 상고 기각에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날개를 다하는 거고. 저는 이제 파기 재판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파기 재판이 너무 이례적이다 보니까 뭐 파기 재판이 뭐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저도 법조인이니까 알죠. 파기 재판이 최근 들어 없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은 파기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근데 형사 재판을 파기 재판 안 했던 거는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사건이 많아서 사건이 많아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이건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기 재판이 어떤 면에서 좀 저는 정의에 부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재판이냐 문제는 이 사건이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1심에서 유죄 났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죠. 그리고 원래 유죄라면 2심 재판부를 잘 만났으면 유죄가 나고 그렇죠. 그냥 오늘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돼서 유죄 취지라고 하면 유죄로서 후보자 등록도 안 되고 당선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로 2심 재판부에서 재판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무죄 취지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유죄라고 보는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2심 재판부가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하필이면 잘못 판단하는 재판부에 가서 무죄로 올라오는 바람에 다시 파기환송해서 다시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러니까 또 그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갈리고 견해가 또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아니 무죄라면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부터는 좀 국민들의 기준이 좀 무너지더라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입 후보자들이 나와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라. 약간 거짓말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가 줄게. 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상고 기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죄 취지라고 하면 2심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부 때문에 이상한 법리를 들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거든요. 일이 꼬였죠.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의 어떤 물론 뭐 법원 판결은 들쭉날쭉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때 이 중요한 재판에서 이상한 법리 하나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2심에서 잘못 나오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냥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죄면 무죄인 것이고 유죄면서 정리를 빨리 해줘야죠. 빨리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기 재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파기 재판은 요건이 딱 간단해요. 뭐냐? 1심과 2심에서 조사된 것 가지고 사실관계와 양형을 확정할 수 있으면 대법원은 자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1심에서 조사한 내용이 충분하면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법원의 재판부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고등법원 재판관들보다 현재 대법관들은 훨씬 더 많은 재판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12명의 재판관들이 만약에 자판하겠다는데 동의해서 자판을 한다면 그
더 경험 많은 대법관들이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이 피고인 입장에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파기 재판이라고 해도 뭐 피고인한테 불리하면 파기 재판 못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심 재판부에서 양형 증인을 불러줬어요. 양형 증인을 불러줬습니까? 검찰 측 한 명, 그때는 유죄 무죄인지가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이니까 2심 재판부에서 증인 신청하세요 했더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도 혹시 유죄될 수도 있으니까 양형 증인을 저희가 신청할게요 해서 양형 증인이 한 명 나오셨고요. 무슨 교수인가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교수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토론 전문 교수 나왔었죠. 네, 나와서 그런 거죠. 뭐 그 토론하다 보면은 정준희 좀, 교수 네, 거짓말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검찰 측도 양형 증인을 신청했어요. 맞아요. 1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을 너무 많이 불렀고 우리가 이 재판이 3년이나 끌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1심과 2심의 사실관계가 다 동일하고 그리고 양형 조사도 충분히 돼 있는데 재판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논리고요. 네. 만약에 재판하는 게 좀 뭐 말 그대로 좀 부담이 된다. 대선에 임박해서. 그럼 파기환송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기환송한 재판부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심 재판부에서 유죄인 거를 무죄로 한번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맡게 되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절차가 남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일단 보냅니다. 바로 보내야죠. 근데 보통 기록을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2, 3주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도 서울고등에서 대법원으로 보낼 때도 하루 만에 보냈잖아요. 이거는 오늘 3시에 판결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오늘 중에라도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이 도착하는 시간적인 시간을 줄여주고 네. 서울고등재판부는 재판을 보통 파기환송심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죄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네. 재판을 딱 한 번만 열어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은 그 서울고등에 있는 재판부가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1, 2개월쯤 뒤에 재판을 열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받자마자 다음 주라도 그냥 재판 한번 열면 돼요. 기존 재판부 빼고. 네. 그리고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선고 기일은 더 쉽습니다. 왜? 유죄인지를 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형량만 잡으면 정하면 되니까. 형량도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이때까지 수천 명이 이걸로 처벌됐어요. 그러면 징역형부터 해서 벌금형까지 쭈루루룩 그 사안별로 다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들. 그걸 보고 이 유죄 판결에 나왔던 사실관계가 뭐랑 가장 유사하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하루면은 사실은 선고할 수 있죠. 판결문도 간단합니다. 유죄 취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유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2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5월 중에 당연히 당선 무효 관련된 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유죄가 나면 이재명 후보가 또 시간을 끌 거니까. 끌어요. 근데 시간을 27일은 마음대로 끌 수가 있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간, 뭐 자료 좀 안 받고, 네, 상고 이유서 내고, 또 이거 맞죠? 또 네. 자료 좀 또 자료 송달 받는 거 좀 피해 다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고 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정도는 알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예, 그리고 사법부도 예. 물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633 원칙을 명확히 지키라고 그 일선에다가 그 지시를 했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1심 2년 2개월 하는 동안 심지어 1심 재판부가 그 선고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막 갔죠. 네. 네. 저는 그게 뭐냐 이거죠. 맞아요.
1심에서 2년 2개월 한 재판이 지금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공직선거법 이거 사건 하나 남았어요. 모든 사건 다 끝났습니다. 다 확정됐어요. 다 끝났죠. 그러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비용 무서워서라도 2년 2개월 어떻게 끕니까? 이 지방 변호사 거덜나요. 2년 2개월에 이 정도 변호사를 했으면 변호사 비용 한 수억 나왔겠는데요. 대형 로펌을 기준으로 하면 수십억 단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하루 종일 있으면 변호사별로 타임 차지라고 하죠. 네. 예, 그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별로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서 받아요. 하루 종일 재판하고 다음날 재판하고 재판을 수십 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들 비용을 정상적인 비용을 내고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은 수십억 원대라고 봐야죠. 그럼요. 네,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비용도 무서워서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5명이나 공천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공천받기 쉽네요. 부럽습니다. 부럽다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아유. 변호사가 아니라서. 아, 네.